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의 마약 그림자가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약 관련 부검 제안과 마약 검사가 있었다는 건데요. 자, 마약 관련 부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재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는 대다수의 유가족들이 참사 희생자의 마약 관련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사안이 압사 아닙니까? 했더니 확실치 않다면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지난달 4일이었죠. 경찰은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 옷과 휴대폰, 생수병 등을 수거해서 마약류 검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한 지상파 방송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마약 관련 부검에 유가족이 반발하면서 결국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참사와 마약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유류품을 통해서라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통상 부검은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변사체일 때 그럴 때 유가족 동의를 받고 시행하거나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시행하는 건데요. 이 젊은 친구들이 서울 도심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일이긴 했죠.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 정도로 이해해야 이 사안이 이해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해서 회자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검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압사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법물적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사인이 압사로 인한 심장마비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물론 경우의 수입니다만 압사당한 상태에서 과다출혈로 죽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직접적인 사안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부검을 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약과 연관지어서 무언가 계속해서 사정당국이 어떤 증거물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는 부분,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지금 시신을 부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유류품을 수거해서 이거를 마약 검사를 했다는 건데 더더군다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경찰과 검찰은 이 마약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시민사회 일각에서 뭔가 좀 그 당시에 마약 수사를 위해서 제대로 경비를 서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을 계속 품고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사정당국의 충분한 설명, 정황적인 상황까지도 다 설명하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혹들이 대부분 다 또 다른 음모론을 낳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 이태원에서 왜 마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또 대검찰청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부검은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준사법적인 절차고 현장에서 검시한 검사가 마약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일 검찰의 입장은 광주지검 검사의 개인적인 판단일 뿐 마약과 관련해 부검을 요청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 교수님, 이게 서로 좀 다른 말인데 한 장관은 마약 부검 관련 절차가 정당했다지만 또 그렇게 말한 한 장관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게 민변 쪽 코멘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게 160여 명의 희생자가 난 사건이잖아요. 밀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거의 생중계 가까이로 온 국민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왜 죽었는지 분명하게 두 눈으로 목도한 사건입니다.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을 밝혀내는 거죠. 물론 직접적인 사인이 심장마비인지 뭔지는 구분할 수 없겠지만 그 사망의 원인이 압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은 어떻게 마약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검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건지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봐요. 마치 국민들 그 당시 거기서 사망한 희생자들을 잠재적인 마약 대상자로 범죄자 취급한 거 아니냐. 무엇보다도 이거는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자고 부검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부검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입니다. 아니
죽은 이유가 분명한데 굳이 부검해서 그래 160명 중에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혹시라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사인이 달라집니까? 문제의 본질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 참사의 어떤 본질을 회도하기 위한 그런 물타기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사실 당시 경찰 병력이 이 헬로윈 데이에 대비해서 현장에 배치되고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어떤 마약 관련 첩보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좀 단속하거나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통제 관련된 인력이 부족했던 것을 희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마약 때문에 다른 경찰 인력들이 다수가 동원됐었다는 것을 좀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거봐 우리 말이 맞았어.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마약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계속 어떻게 연관고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이제 이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는 비공개 수사를 하죠. 예. 그러니까 비공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마약을 실제로 사용하는 그 마약 사범을 단속하는 것도 있고 마약을 제공하는 제공처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단락되기 전까지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비밀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마약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고 그런 선상에 있었던 인물이 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경찰이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건, 이 참사에 대해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될 수밖에 없는지 본인들이 왜 마약 그 부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을 철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뭐 중대 첩보가 있었다라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약 수사 때문에 당시 헬로윈 참사에 어떤 교통 통제라든가 경비가 소홀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거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경찰 업무의 속성상 마약 수사와 경비 교통 업무는 완전 별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약 수사는 더군다나 교통 경비 업무와 뭐 혼합되거나 뭐 같이 섞이지 않는 이런 관계이고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약 사범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마약 사범이 초범도 있지만 누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범들의 사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마약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대체로 압니다. 길거리에서 교통 단속을 하거나 교통 통제를 하는 그분들이 그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 이 업무가 전혀 별개인 상황에서 사건이 참사가 크게 벌어졌고 이 참사로 인해서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경찰이 사실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마약 단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을 어떻게 투입했고 실제로 그것이 교통경찰의 뭐 통제라든가 이런 거를 느슨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뭉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뭉개니까 의혹이 커지고 의혹이 음모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지금 당장 이거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에드벌론을 띄워서 국정조사의 주요 화두를 다루고 그 화두에서 뭔가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겠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안들은 국정조사에서 다루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는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희석시키기 위한 이런 국면 전환용의 어떤 이태원 참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번 논란에 민주당은 나를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박홍근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희생자를 마약 사범으로 몰고 싶었던 이 정권의 후안무치한 속내다. 한동훈 장관은 경찰의 마약 단속을 참사 원인으로 연결짓는 것이 비상식적이다. 비극을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논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뭐 쟁점은 사실 왜곡 혹은 축소 의도가 있었는 거 아니냐 서로 이건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태원 당시 할로윈데이의 마약 수사하고 참사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사건의 본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마약 사건은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파티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이 분명히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굳이 부검까지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네. 그것 때문에 사건에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하시던 분들이 치안 또는 질서 유지 이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서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논란은 사건 초기에도 여권 일각이나 또 보수 일각에서 그 놀러 갔다가 죽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들이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이거는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우려의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 마약 부검 얘기도 그 얘기예요. 마약의 맞자가 나오는 순간 그 참사의 희생자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이었던 왜 그런 대형 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왜 백주대나 서울 시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그 119에 수많은 전화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처가 안 됐는지가 사실은 문제의 본질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들이 지금 다른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가 되고 있어요. 이러려고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미루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그럼 이제까지 시간 끈 거냐? 이런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의혹과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모바일 상황실 대화 내역인데요.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낸 자료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정책관이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를 제외하고 사고로 하기로 요청을 드린다. 그런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서울 재난인력 관계자가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다. 감사해요. 저 웃는 표시는 또 뭡니까? 예, 글쎄요. 정책관 개인의 판단일 리가 없죠. 저희 방송사도 사실은 압사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상처 그리고 충격 때문에 좀 자제하고 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은데요. 김대현 평론가님, 글쎄요, 진짜 저런 얘기가 나왔다라면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올 수 있었던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회의 주제로 다뤄졌고 그 다뤄진 내용의 결과가 아마 실무진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특히나 이 대형 사건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지만 사회 전반에 이 충격과 우울증과 슬픔이 같이 이 동반 수반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일종의 이태원 참사의 트라우마 속에 갇히게 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회적인 병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수사 당국이나 이 어떤 뭐 보건복지 당국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상세하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아마 권고하거나 제한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그건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면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을 해서 결국 그 안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다 사실은 익사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익사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충격과 슬픔이 워낙 그 분노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리마인드하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이태원 압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실 참사라고 사고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고 온당하다라고 봅니다. 그 참사라는 뜻이 참담한 사고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참담한 사고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참담한 어떤 사고를 상징하는 단어를 일부러 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좀 억지라고 봅니다. 압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이런 대형 참사에서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사실을 축소하거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 소위 뭐 말장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게 또 우리말이기 때문에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고 직후에 참사 직후에 현수막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수막 분향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분향소의 현수막에 참사라고 쓰느냐 사고라고 쓰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사고라면은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사는요, 막을 수 있는 일이 허망하게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갖다가 당시의 대통령이나 당시의 행안부 장관이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신들한테 책임이 없는 거구나라고 국민들이 그 반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아니 당시에 119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해서 여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배치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어떻게 사고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치고 오는 겁니다. 네. 자, 왜 이 압사 얘기가 다시 꺼내서 나오냐 하면은 당시에 현수막에 사고냐 참사냐를 둘러쌌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도 책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당시의 장관이나 대통령이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지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 장관고 대통령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일어난 불행한 사고였다라고 하는 인식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저도 압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잔인하고 또 유가족을 마음 아프게 하니까 표현 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였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후에 현수막에서도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쓰고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그리고 지금도 장관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 지지가 높은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네.